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 하락을 해서 1461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뉴욕 증시는 빠져도 정고점에서 살짝 밀리는 그런 모양새고요. 지금 다우존스가 0.16%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0.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시중금리가 한 2.0%, 2%네요. 2% 돼서 시중금리가 살짝 올랐고, 오늘 그 시중금리에 영향을 준 뉴스가 몇 가지 있었는데 관련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를 했는데 비농업 부분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7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다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가 어제 이제 2분기가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는 나왔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한 50% 반토막 이상 저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래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하락한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11일이네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발언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11일 공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은 지표가 안 좋아야 연준에서 금리 인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지금 지표 오늘 비농업 분야 지표가 많이 나와서 결국 금리 인상에 어떤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뉴스고요. 일단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의 어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제재를 부과를 했고,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외국 평가기관 무디스 같은 데서는 이게 장기화되면 글로벌 어떤 IT 업체들의 어떤 악재가 되고, 이러면서 하웨이발 어떤 미국 제재 등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전기전자의 제조업이 어떤 제조업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면서 경제 둔화의 어떤 단초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가 경제 전쟁으로 비화될 그런 우려도 있고요. 다음 달 이제 일본 의회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아베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재가 확대될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지금 시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수출 제재 품목 중에 이제 불화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수출을 안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대체업체에서 주문을 늘리고, 대체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솔웨인 이런 기업들이 지난주에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 세미캠, 머닉 머티얼, 그다음에 SK 머티얼, 이온 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 일부 종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기대감이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부품 공급 다변화 차원에서 국내 소비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런 호재성 뉴스가 있었고요. 일단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일단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문제인데요. 보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막 심해진 그때 1196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1160원대로 이하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1175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이러한 고용 지표의 어떤 성과가 미국 달러 지수를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야? 이런 기분 때문에 어떤
채권 금리가 소폭 상승을 했고 더불어 달러 지수도 96.83달러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위안화도 이러한 그 달러 강세의 어떤 여파로 하락해서 위안화 환율이 6.89대로 일단 상승을 했고 원화도 1175원, 그다음에 차이나 A50도 소폭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에 대한 정책이 신흥국 자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가 1110, 그 다음에 코스닥이 694에서 한 0.42%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시장을 누르고 있는 여러 이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우리나라 주요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이러면서 세계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그 제약바이오 쪽인데, 이쪽에 티슈진 이슈, 그 다음에 어떤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철회 뭐 이런 등의 이슈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코스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시장도 좋지 않은데 이런 그 악재들로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 감춰져 있는 민낯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대차 잔고가 외국인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이러한 대차 잔고는 호재에는 반응을 안 하고 악재 어떤 공매도로 표현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선순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면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이게 이제 구름대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매물대로 강력히 등장을 했고, 이게 이제 초록색계 200일선, 그 다음에 이게 요 파란색이 51선이거든요. 지금 모양새는 51선이 다시 200일선을 맞고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히 이제 2000 코스피 2000선에서는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하고 시장 참여자 전체가 어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관이 필사적으로 2000선을 지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부분 이런 저항대에서는 공매도가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상방은 제한적인 어떤 상승을 보이고 하방은 지지되는 그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오래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이 차트거든요.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왼쪽이 월봉인데 강력한 저항대 47,000원대 저항을 맞고 하락한 그런 모양새고요.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월봉상에서 보면 저가 매수가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좋고, 그 다음에 기관도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고 신용잔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어떤 영업이익 전망 하향에 따라서 두꺼운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지난주에 깊은 음봉을 다시 맞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보이지 않는 민낯은 뭘까요? 지금 삼성전자의 공매도를 위한 대차 잔고 수량이 1억 2천만 주입니다. 1억 2천만 주. 1억 2천만 주. 그러면 1억 2천만 주를 외국인들이 증권사를 통하건 주식을 빌려왔다고 하면 지금 언제든지 종목은 공매도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1억 2천만 주가 공매도가 다 이루어지고 어떤 대차 잔고로 상환이 돼야 이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는데, 1억 2천만 주의 어떤 대차 잔고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 어떤 매물을 과연 최근의 매수세를 가지고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일단 의문이고요. 1억 2천만 주 때문에 이들이 최근에 사는 물량, 지금 외국인들이 한 3개월 사이에 삼성전자를 1,700만 주 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의 한 13%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1억 2천만 주 대 1,700만 주, 이 싸움은 어느 쪽이 이길까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이 일단 매수를 했다고 해도 가령 얘네들이 매수를 했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지금 금요일날도 외국인들이 꽤 많은 양을 매수를 했거든요. 56만 주, 목요일날 136만 주, 지난주 170만 주.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지면 물론 보유 지분에 대한 손실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를 대차장고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때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 대차장고로 1억 2천만 주가 있고 지금 3개월 보유 물량이 한 1,700만 주인데, 그들은 이런 매수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상승시켜 놓고 가격대 위에서 공매도를 때리면 하락을 통해서도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양방향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을 돌파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전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그 외국인의 매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일단 의문이 되고요. 그동안 그 외국 자본들, 특히 뭐 메릴린치, CS증권, 그다음에 뭐 UBS, 그다음에 뭐 등등의 금융자본, CT증권, 이런 금융자본들이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 규모가 혹시 공매도를 위해서 시중에 미끼로 활용한 그런 목적의 자금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일정 금액 뭐 1,000억을 샀다. 그리고 이 부분의 대부분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이 자금이 흘러들어간다. 그러면 그들은 대차장고가 거의 뭐 아까 얘기한 1억 2천만 주라고 했죠. 이들이 뭐 하루에 뭐 100만 주를 사도 사실은 이 100만 주가 상승을 위한 100만 주가 아니라 오히려 대차장고 하락에 수익을 거두는 이쪽에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이쪽 손실이 10%라고 하면 이쪽에서 얻은 손실은 또 이득은 10%라 하더라도 보유 물량이 10배가 넘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그 우리나라 코스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공매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성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불화수소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대차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후성이 대차장고가 1,300만 주예요. 전체 얼마 주냐 하면은 9천만 주 중에 이제 총 주식 수가 9천만 주면 시중에 한 5천만 주 정도가 아마 그 대주 주식으로 빼면 유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1,200만 주가 거의 한 20%가 넘어요. 이게 하락을 할 때 수익을 보는 그런 그 외국인 자금들이 숨어 있는 뭐 그런 모양새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상승시마다 이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나마 최근에는 시장에 이슈가 있어서 뭐 6월 28일에는 20% 정도가 이제 공매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시중 물량이 한 20%가 대차장고이기 때문에 이때의 공매도 비율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상승 이슈를 타고 이제 지속적으로 공매도 양은 줄질 않았지만 이거는 개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거래량 대비 공매도가 줄여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지금 공매도 양은 지금 50만 주, 10만 주 공매도 양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그 이슈가 7월 3일 날 발생을 했는데도 지금 대차장고 신규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대차장고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 5천만 주 중에 그 중에 뭐 1,200만 주가 지금 대차장고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지금 이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17만 주 샀다고 해도 17만 주가 이게 이제 공매도를 위한 어떤 속임수 매수인지 뭐 그거를 뭐 그 중에 일부겠죠. 이게 그동안 공매도 때린 거 보세요. 이게 외국인 매도량은 거의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의미를 이런 장에서 우리가 그 외국인 CD 주문,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 외국인이 총 한 최소한 한 10억 원 이상 들어와야 어떤 CD 주문의 매수 위에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도 안 하고 뭐 가끔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메릴린치나 CS증권에서 CD 주문이 일부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양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수를 해도 매수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목적이 가격을 일시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어떤 공매도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외국인 매수에 어떤 그 동참을 해서 매수를 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믿을 거는 이제 기관뿐이 없거든요. 이제 외국인 순매수 이렇게 보면 이 대부분 CD 주문도 요즘은 단타 주문이 많습니다. 이거를 CD 주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나라 장세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매물을 맞아서 횡보를 하고 있다면 위에서 계속 공매도 물량이 우리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공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지킬 수 있는 게 전에 얘기한 CD 주문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데, 가령 장중에 주문이 끊긴다던가 아니면 주문의 양이 적어지면 바로 이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날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 뭐 더 이상 그 다음날이 되면 만약에 우연찮게 CD 주문이 안 들어온다 추가로 하면은 바로 이 공매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코스피가 그 상단에 저항대에 막혀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1억 2천만 주의 대차장고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소량의 수급을 보고 상승을 예측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믿을 만한 세력이 이제 기반이고요. 기반은 코스피도 예를 들면 2000 이하에서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기관 애들은 상승을 하면 팔고, 상승을 하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상승의 갭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일단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의 수급은 어떤 테마 성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 테마 성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 수혜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어떤 그 대북한 정책이고, 현재 그 금강산 관광하고 어떤 관광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어떤 그 좀 허용 시기가 많이 당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삼성 이슈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00조 원인가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관련 이런 정책에 대한 종목들이 지금 유리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OLED 쪽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 정책이 지속될 확률이 있고요. 그 5G는 내년부터 전 세계에 어떤 확대 보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의 어떤 그 매출 성장이 일단 기대되고, 다소 해외 이하의 어떤 부품 어떤 수출이나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종목마다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지만, 그래도 내년 이후까지 5G가 실질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종목도 뭐 실적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건도 이제 연말이나 뭐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우리나라 비롯해서 유럽이나 뭐 이런 쪽도 지금 활성화될 수 있고, 지금 중국도 그 배터리에 대해서 미중 간 그 협의 항목에 이게 보조금 지급을 철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 관련 음향물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CD 주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과, 그 다음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매수한 종목을 7월 5일 날 일단 확인을 해보면 이걸 좀 범위를 넓혀볼까요? 당일별로 일단 분석을 할게요. 이들도 철저하게 그나마 또 CS증권이나 뭐 메릴린치보다는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배팅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LB세미콘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시스템 관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이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그 외국인 기관들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 후 최소 보유,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 수급을 보고 같이 동조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록을 해두었다가 아침에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 10시 이전에 매수를 해서 당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5G죠. 5G.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이 들어왔는데 기관이 한 82,000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어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와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아난티 등 금강산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벌써 LB 세미콘.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기관들이 뭐 전고점이 13,050원 정도 되고요. 이미 그 매물대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기관들의 어떤 그 정책 테마로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어떤 사업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게 이제 기관의 힘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 기관은 이런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하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해서 벌써 그 4,000원대 주가가 벌써 12,000원,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이런 종목도 기관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침에 기관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요건은 그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어차피 한번 볼게요. LB 세미콘. 이런 종목은 기관들이 선정을 잘할까요? 대차 잔고는 한 10만 주 정도 뭐 증가를 했어요. 금요일 날. 하지만 잔고 절대량이 지금 89만 주예요. 한 100만 주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2천만 주 정도 되잖아요. 5% 여기서 이제 유통 물량이 한 1,000만 주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한 10분의 1 정도가 하락에 베팅하는 장기 물량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장기 물량은 언제든지 시장이 상승을 유도를 하고 공매도를 하는 뭐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대신에 절대적으로 어떤 유통 물량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대차가 지금 당장 잘못됐네요. 당장 뭐 시중에 나온다던가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공매도도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모든 종목에 있어서 이런 단타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LB셀리콘은 이거 보세요. 신규 수량 60만, 상한 수량 60만. 이 수치가 비슷하잖아요. 이 종목은 대차장고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공매도로 어떤 가격이 올라가니까 바로 올라갈 때 공매도를 했다가 그 추가로 뭐 상승한다던가 실적이 좋아서 그 대타를 상환을 그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세 탄력성이 추가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량도 전체 거액 거래량의 한 1%대, 뭐 2%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외국인들은 이제 이게 고점을 논할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보유 지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차를 늘리면 더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보면 대차량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 추가로 공매도가 나올 확률도 없고, 그 다음에 보유 지분을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고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이런 것들을 CD 주문으로 하면 이제 발견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11시 37분부터 매수를 해서 하락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도 여기 이제 그 RSI 그 이전에 이제 OBV부터 뭐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이때 시그널이 나왔고, 그때 이후에 이제 실제로 기간 후에 RSI에서도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매집 후에 상승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은 아직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그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하면 다음날 또 뭐 기관이 일부 매수에 참여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로 어떤 그 적지 않은 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까 후성이라는 종목인데, 후성. 그게 뭐 거의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9170까지 갔다가 현재 8310, 한 15, 6% 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한 15, 6% 손해를 보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왔고, 불화수소에 대한 생산으로 호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수요일 날 아침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승에 뭐 추격 매수를 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뭐 손실을 좀 본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고점인지 지금도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장기 물량을 보면 되는데요. 이게 뭐 1200만 주 정도 대차장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상황이 뭐 좋지는 않은데 하여간 지금 기관의 수급도 뭐 이때 7월 3일 수요일 날 매수를 해서
차익을 실현을 하고 이제 나갔고, 외국인들이 7월 5일 날 17만 주 매수를 했는데, 아까 그 대체장고가 한 1000만 주 정도 된다고 했죠. 이게 뭐 이 1000만 주는 상승 시 매수를 했다가 하락이 되면 될수록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이쪽 그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이 외국인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13만 주하고 1200만 주하고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수급의 역순환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냈고, 추가로 이거는 되게 예측되는 그런 범위가 없습니다. 개인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뭐 상승을 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그 개인들이 지금 뭐 기관 뭐 외국인 해서 이 개인들이 이제 만만디로 매수 많이 했고, 특히 7월 4일날 개인들이 한 100만 주 정도로 매수를 했네요. 7월 4일날 매수한 그 개인들은 7월 4일날 매수를 했으니까 어디요? 7월 4일이면 여기 위네요, 위. 자, 여기서 개인 물량이 한 10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100만 주는 언제 매수를 했을까요? 아침에 어떤 개별을 상승을 해서 추가로 이제 이런 봉을 기대를 하고 개인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개인들한테 혹시나 외국인들이 요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요 세력은 이제 미끼를 던진 거죠. 개인들한테 우리가 매수를 할 테니까 상승할 거야, 니네들도 들어와 해놓고, 보이지 않는 그 1200만 주 중에 일부 공매도 아주 조금만 있으면 하락을 시킬 수 있어요. 어차피 대차장고가 1000만 주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뭐 200만 주, 한 몇십만 주 갖고도 이제 하락을 시키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공매도 세력은 추가로 수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씁쓸한데요.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손실을 피할 수가 있고요. 가령 이런 정책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오래 끌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1200만 주가 지키고 있는데 이 매물을 이 공매도 세력을 어떻게 이기고 추가로 상승을 시킬까요? 이게 개인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상황이 도저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요건도 똑같은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거든요. 요거를 보지 말고 비덴트를 한번 보죠. 비덴트. 이거 보세요. 요것도 장중에 이제 뭐 지지난주 된 거예요. 이게 일단 여기서부터 6,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대까지 거의 한 100% 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00%. 그리고 요때 매수에 참여 안 한 개인들이 요때 매수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의 매수세 가지고 이게 추가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이제 비트코인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금 리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 번 나와요. 지금 트럼프한테도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연준 이사 중에 한 명도 지금 옛날부터 화폐 개혁을 주장했던 연준 이사가 지명이 됐고, 지금 너무 흘러넘치는 달러가 문제예요. 달러. 옛날에는 달러를 기축 통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정책들이 실행됐었고요. 이제 5.1달러 정책, 페트로달러라고 그러죠. 달러. 이게 어차피 그 에너지가 전 세계의 그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 이 5.1에 달러를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고 나서 달러를 찍어도 이런 그 5.1 결제 수단으로 달러가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갔었는데, 이 트럼프 일을 해서 여기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달러 이런 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태자본들이만 이제 돈을 벌고, 기타 순수한 제조에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게가 거의 없고,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이게 이제 선거에 활용이 됐죠. 트럼프 때부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5.1달러, 5.1 세일가스에서 에너지 수출국이 됐어요. 그래서 굳이 그 이쪽 그 페트로달러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달러를 유통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의 역할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이 달러가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달러가 필요로 해야 이제 그 추가로 달러를 만들고 이제 달러를 유통시키는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일단은 달러를 어딘가 소진을 해야 돼요. 어떤 그 거래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필요하고, 특히
특히 그 트럼프 때문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를 누가 사겠어요? 이런 그 중요한 문제에 지금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무역 전쟁, 환율 전쟁들 때문에 각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명목 화폐를 대체할 만한 그런 대체 수단이 일단 필요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이런 그 이런 거 아니면 자산 화폐로 대체되는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쪽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단지 이제 이런 시스템 가지고 달러를 소진하기에는 힘들고 달러를 대체할 만한 그 무엇 아니면 리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소진처가 혹시 리브라가 아닌지 이게 페이스북에서 만든다는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그래서 명목 화폐를 대체할 만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고 연준이라든가 그 유태계에서도 일부 리브라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연준이 달러의 대체제를 다 공격을 했어요. 유로도 공격했고 엔화도 공격했고 위안도 공격하고. 그 이유가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미국의 필요성, 달러를 약세화하고 대신에 달러에 대한 수요처가 무엇인가를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많고요. 그런 여러 가지 소문으로 만약에 뭐 이게 대장주라고 한다면 그 일단 올랐다가 쭉 빠져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일단 뭐 다 빠져버렸으니까 개인들만 지금 물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잔고 수량이 270만 주고 유통 물량을 한번 볼까요? 유통 물량이 2,700만 주 정도 되네. 여기서 한 1,300만 주가 유통된다고 보면 되고요. 1,300만 주. 네슬라모가 270만 주. 한 20%가 되네요. 한 20%가 좀 넘네요. 그래서 이건 하지만 뭐 공매도 비율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배차 잔고는 일단 장비 물량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 이게 어떤 수급의 주체가 아직까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투신도 뭐 크게 뭐 관심 없는 듯하고요. 7월 5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한 16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거래원을 보면 이 CS증권 단타 세력이에요. 단타 세력.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나요? 지금 그동안 상승을 많이 해서 일단 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한 15,000달러인가요? 15,000달러? 1달러, 15,000달러 맞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2만하고 1만 이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횡보를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언제까지 조정을 할 건지는 아무도 몰라서 이런 종목은 관심은 갖되 이거를 무리하게 베팅을 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이제 매물을 이렇게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그 물렸던 많은 사람들 이게 막 다 매물대거든요. 이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거는 추가 상승 시에 이 고점에서 물린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게 그 위로 쉽게 예단해서 상승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아난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난티. 요거는 빠져도 많이 빠질 것 같진 않네요. 지금 15,200원. 금요일날 상승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볼게요. 대차정보가 그동안 많이 쌓아놨네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이제 원흉들, 뭐 개인들, 뭐 이런 매물대를 공매도 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추가로 하락을 해서 이 대차정보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대차정보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500만 주예요. 1,500만 주. 1,500만 주인데 이게 이제 총 주식수가 8,200만 주. 이 중에 대주주 지분 뭐 하면 한 40만 주 정도가 지금 유통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한 40%, 30% 이상이 하락에 베팅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공매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공매도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이게 공매도가 타겟가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좀 있는 듯해요. 이걸 한번 이걸로 볼까요? 삼성전자 보고 아난티를 봅시다. 월봉을 보면 뭐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한때는 31,000원까지 갔었나요? 지금 뭐 반토막 지금 딱 그 이제
반토막이 났네. 31,000원에 산 사람은 지금 15,000원 하니까. 외국인들도 이게 이제 옛날에 뭐 중국에 뭐요, 짐 로저스가 뭐 지분을 일부 매수를 했다. 그리고 누구예요? 또 중국계에서 최대 주주가 뭐 중국 유동성 위기에 따라서 보유지분을 매도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복잡했는데 보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뭐 다 팔았네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 33% 같다고 했는데 그 요때 지금 다 팔아서 한 20% 정도 외국인들이 지분을 털었네. 털고 지금 최근에 뭐 정책 테마에 따라서 기관들이 뭐 매수를 해서 그나마 이제 저점을 지켜주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향후로 이런 배차 장고 아까 얘기한 1,500만 주, 이 1,500만 주가 이 위에서 어떤 그 공매도 형태로 출현이 될 건지 이게 뭐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이 1,500만 주가 어떤 그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을 해서 이런 매물을 일단 소화하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저기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터져요.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보면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이 600만 주 뭐 이렇거든요. 뭐 저점이고. 그래서 이게 4만이 되고 일단 해야 되는데, 지금 투신 기관들이 좀 입질을 했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정책 금강산 공강 뭐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단기 차익을 노린 뭐 금융투자라든가 이런 데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그 대차장고를 누린 원인을 이렇게 보면 뉴스를 한번 볼게요. 공시 개미들이 많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공매도로 일단 그 개미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포진돼 있고, 재무 상태를 보면 올해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 단기 순이익이 2018년에 적자로 돌아서네요. 순이익이 있고, 이거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 하면 테마로서 일단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요게 이제 CW 전환 사채라고 얘기하고 이런데요. 한 190만 주가 누계고, 어떤 발행 주식 대비 2%대. 이게 또 웃기는 게 7월 1일 날 전환가액이 이제 1,972원이네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아난티에서 발행한 CW, 그러니까 전환 채권을 누군가가 아난티에서 발행을 하고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채권 형태로 갖고 있어도 되고, 지금 주식 형태로 만약에 전환을 하면 이게 이제 지금 가격이 지금 한 50% 정도 올랐잖아요.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으면 지금 팔아도 이제 수익인 그런 물량이 한 200만 주 추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매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차익 실현 매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세력을 이제 잠재울 수 있는 힘은 뭐 개인이건 뭐건 그뭐 이슈에 따라서 강력한 매수세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 매물대가 너무 두텁고 어떤 위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외국인 세력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 적절하게 아까 얘기한 테마, 그러니까 뭐 3D, 아니 5G,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한번 관련 종목을 잠깐 볼게요. 남북 경협은 아까 얘기한 일단은 아난티가 대상으로 보여요. 유신석재, 그 다음에 한창 정도, 금강산 관광 테마로 요 세 종목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신석재, 그 다음에 한창, 그 다음에 아난티가 대상 종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쭉쭉 상승을 시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비트코인 관련 종목을 이렇게 쭉 보면, 대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일단 되면서 드림 시큐리티 뭐 이게 이제 보안업체 비트코인 거래소 보안업체 관련 종목도 좀 상승을 했고요. 한국전자인증 이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드림 시큐리티하고 한국전자인증 이 종목 정도는 관심에 두어서 이게 그 기관이 매수를 하거나 아침에 뭐그 메릴린치나 CS증권 쪽 모건스탠리 쪽에서 좀 입질이 오면 매수를 해서 당일 종가에 매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수소차 한번 볼게요. 대장이 뭔지. 국일제지 뭐 이런 것들은 테마주예요. 테마주. 특별한 게 없었네요. 유로스 그다음에 GMB 코리아 일진다이아가 이 대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탱크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일단은 차트는 괜찮네요. 괜찮고. 단지 이제 지분율이 좀 떨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쪽 그 정책 수혜주의 테마로 묶이면서 기관들 수급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이제 그 121선 쪽에 지금 걸려 있는데 일단은 20일, 60일은 상향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락시마다 수소차 하면 기관 수급에 따라서 일진다이아를 아침에 매수를 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G. 없나요? 상승을 많이 하는 거예요. 5일 전부터 좀 일본 관련 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일본의 어떤 그 반도체 장비가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도 일본에서 상당히 그 어떤 독점이 좀 강한 종목인데 우리나라 그 대체 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여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네패스가 거의 대장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 동빈세미캠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완전 떨어가지고 일본 제재 수혜주라고 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770만 주가 대차장고고 이거 뭐 지속적으로 7월 3, 4, 5 때리려고 그냥 막 빌려오는 것 같아요. 7월 3일에도 신규 수량이 한 220만 주대. 거의 뭐 한 달 전 대비해서 지금 대차장고가 한 3배 이상 뭐 증가를 했고 지금 6월 28일 뭐 그나마 오르니까 좀 적고 했는데 공매도 거래량도 뭐 112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되고 7월 3일 그러니까 그때 이 대차를 하고 7월 3일 날 대차를 한 220만 됐거든요. 근데 7월 3일 날은 또 그 중에 112만 주를 또 공매도를 때렸어요. 그래서 대차로 상환은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외국인들의 보이지 않는 포지션에서 오르면 때린다 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좀 이런 그 정책 수혜 때문에 매수를 많이 했어요. 7월 4일날 용감하게 투신이 폭탄을 안고 들어갔네. 10만 주 정도 투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10만 주의 투신이 사서 대차장으로 빌려준 건 아닐까요? 혹시 하지만 그 10만 주를 산 이 투신이 과연 일주일 후에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연찮게도 개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좋게 보는 거는 이게 이제 공매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이때 보세요. 7월 3일 날은 공매도가 아까 123만 주인데 개인 매수량하고 똑같잖아요. 공매도를 때리니까 오를 것 같이 이제 띄워놓고 공매도를 때리니까 개인들이 그 공매도 물량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단 그 목요일 금요일은 매도를 했으니까 개인이 매도하면 뭐 공매도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공매도가 발생을 안 한 거고요. 그래서 개인의 매수가 불리한 거는 이제 공매도를 개인이 매수할 확률이 동캠처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다음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